그러면 이제 사과 한번 본문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as quickly as 아주 빠르게라는 말이죠. 카메라가 어떤 장면을 포착하는 것만큼 빠르게라는 얘기인데, 이 capture라는 단어가 사로잡다, 포획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잖아요. 동영상 캡처한다라는 단어 많이 쓰니까 단어를 모를 단어는 아니고요. 여기 단어를 공부를 좀 해보면 이 CAP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영어에서 take라는 의미를 가져요. 목소리 딱 들으니 상태 아주 안 좋죠, 그죠? 제가 성대결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을 안 할 수 없는 직업이라 하기는 하는데요. 하다가 갑자기 아예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태 봐서 제가 이참에 이번을 계기로 이렇게 은퇴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죠? 좀 쉬는 것도, 돈도 많이 벌어놨겠다. 집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쉬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미리 좀 양해를 구하면, 보통 우리가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2번 쉬고 했었는데, 오늘은 하다가 못 견딜 것 같으면 제가 중간에 조금 짧게 자주 쉬어가면서 그렇게 좀 할게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지금 너무 아픕니다, 목이 막. 그래서 좀 말하는 게 고통스러워서 하다가 이렇게 정 힘들면 중간중간에 제가 좀 짧게 잘라서 쉬다가 하자고 할게요. 이 CAP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take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take라는 말이 이렇게 딱 잡아채는 이런 걸 tak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로잡다, 포획하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이 하고 있는 소리를 글자로 붙잡아 놓은 자막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캡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자막하고 subtitle이라는 자막은 달라요. 이게 이 아래에 있는 자막은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자막, 이런 건 서브타이틀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보는 자막, 여기 있는 캡션이라는 건 한국말로 하는 걸 밑에 한국말로 써놓은 자막, 그걸 캡션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이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개발한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죠. 자, CAP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captive라고 쓰게 되면, 그래서 이게 사로잡은 사람이 돼서 captive가 포로라는 단어가 돼요. 그 다음에 captivate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사로잡다, 포로로 만들다라는 얘기예요, 얘도. 자, 이렇게 뭐 CAP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전부 다 뭔가 붙잡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apture scene이면 어떤 장면을, 카메라가 장면을 포착하는 것만큼이나 빠르게라는 얘기죠. 왜 앞으로 안경을 안 갖고 왔구나. 그러시군요. 이쪽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거기보다? 주로 이쪽에 쓰는데. 제 1열에 앉아야 되니? 그 정도? 네. 일렬에 앉는 건 괜찮은데 제가 침이 좀 튀어서요. 자, 이제 다시 계속 할게요. 카메라가 어떤 장면을 포착하는 것만큼이나 빠르게라는 얘기입니다. as is 자리는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내용은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건 그 문장의 모양에 따라 다른 거니까 지금 여기는 카메라가 어떤 장면을 빠르게 포착한다라는 캡처라는 단어를 꾸미는 거니까 부사를 쓰는 게 맞죠. 저 자리에 형용사가 맞니 부사가 맞니라는 문제가 한번 그 수능에 한번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자, 그만큼이나 빠르게 어떤 이미지는 grab hold of라고 하면 무엇을 붙잡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어떤 emotion이라는 말은 감정 정서라는 뜻이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정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가 어떤 장면을 포착하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그렇게 빠르게 어떤 이미지가 can grab 붙잡을 수 있죠. hold라는 게 유지하고 붙들어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old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이 표현은 grab이라는 붙잡다라는 말 뒤에다가 그 다음에 our emotion이 바로 들어와도 별 차이가 없어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grab이 아니라 hold도 동사로 쓸 수 있으니까 can held라고 쓰고 our emotion이라고 써도 별 차이 없는 말이 돼버리죠. 근데 저렇게 동사에다가 명사의 의미를 동사에다가 명사의 의미를 붙여서 쓰는 저런 표현 방식을 영어가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정하다, 결심하다라는 말을 decide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얘를 make decision이라고 이렇게 쓴다든지, 자, 요렇게 쓰는 표현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걸 큰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런 동사를 기본 동사라고 하거든요. 이 기본 동사에다가 이 동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를 붙여서 이 동사를 대신하는 이런 표현을 영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길게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영어는 우리말은 동사 서술어를 중심으로 발달한 언어인데 영어는 외려 명사를 중심으로 발달한 언어예요. 그래서 영어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멈추다라고 쓰면 되는데요. 멈추다라고 안 하고 어떻게 쓰냐면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 멈춤에로 이르다라는 이런 말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stop의 의미인데 명사만 쓸 수 없으니까 별 의미 없는 동사를 붙여서 얘하고 비슷한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네, 얼른 저쪽에 책이 있어요. 가져다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셔요. 자, 이런 표현을 만들어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 그냥 보다라는 말을 look at 이라고 써도 되는데 봄을 취하다라는 희한한 말을 쓰는 거죠. take라는 말이 취하는 건데요. take a look 이라고 쓰면 여기 look은 명사입니다. take a look at 이라고 써서 보는 것을 취하다라는 이런 희한한 표현을 만들어 쓰는 건 영어 고유의 명사 중심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생각할 때는 grab이라는 잡다, 쥐다라는 단어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grab hold of라는 말로 약간의 리듬감도 살리면서 저런 표현을 만들어 쓰는 거죠. 여기 나오는 look at 대신에 take a look at을 쓰는 것처럼 hold만 쓰지 않고 grab hold of라는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speech는 뭐 말인 거 아실 거고, 말이나 글로 쓴 문자를 통해서, it can be difficult 이라고 했으니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to convey a complex message를 빠르게 전달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it 이라는 말이 소위 일명 우리가 가주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to convey 자리에 들어오는 말이 얘가 내용상의 주어가 되는 거겠죠. 소위 진주어라고 부르는. 자, 그래서 뭐가 어려울 수 있냐면 convey라는 단어는 전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운반하는 전달, 운반 벨트를 컨베이어 벨트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이 단어에다가 ER 붙이면 전달, 운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컴플렉스라는 형용사는 복잡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메시지를 아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뭐를 통해서는? 말이나 글을 통해서는 이 복잡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게 아주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컴플렉스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면 복잡한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 비슷한 단어 중에 참고해서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복잡한 것 중에 뭐가 또 하나 있냐면 sophisticated 같은 단어도 쓸 수 있거든요. 그 본문 뒤에 나오는 영영사전 단어 풀이들 빼놓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외우거나 하지는 않아도 좋은데 한 번 정도는 풀이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우리가 보통 복잡한이라고 많이 하는데 마구 엉켜서 복잡한 건 보통 컴플렉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그냥 복잡한 것보다는 얘는 뭔가 잘 짜여져 있는, 그래서 좀 정교한 걸 sophisticat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마구 바꿔 쓰기는 조금 이상한, 비슷한 물론 교집합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함부로 마구 바꿔 쓰면 좀 이상한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컴플렉스는 명사가 되면 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복합을 나타내는 말이어서 우리말에 뭐 단지라는 말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면 apartment complex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 단지면 industrial complex라고 쓰면 되거든요. 그런 단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번 문장 볼까요? 자, 하지만 글이나 말로는 내용을 이렇게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자, 그런데
이 사진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죠. and 그리고 minds in an instant이라고 하면 얘가 곧바로 즉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을 바꾸어 버릴 수 있죠. 이 mind라는 말을요,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말의 생각이나 정신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고, 여기 있는 heart를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남의 나라 말이라 기계적으로 1대1로 대응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mind를 마음이라고 해도 되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그것보다는 생각, 정신 또는 머리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글이나 말로는요, 글이나 말로는 복잡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사진은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곧바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자, 저기 곧바로 즉시라는 말도요, 그냥 instantly라고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instant이라는 말은 명사로 순간도 되고요. 형용사로 쓰게 되면 순간의, 그 다음에 즉석의, 즉각적인이라는 이런 말이 되죠.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할 때 인스턴트가 이 단어입니다. 근데 얘 명사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앞에 on 붙은 거 보니까 명사로 쓴 거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instantly라고 곧바로 즉시라고 이렇게 부사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안 쓰고 저런 희한한 표현을 또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가 워낙에 명사를 활용해서 표현을 만드는 걸 진짜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말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앞에 in이라는 전치사에다가 뒤에 뭐가 붙은 거냐면 명사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말로 치자면 조금 전에 여기서 봤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부사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with라는 말 뒤에 kindness라고 쓰면, 이 한국 사람 성격이면 이렇게 안 쓰고 그냥 kindly라고 쓸 거예요. 근데 미국 애들은 이렇게 부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친절하게라고 하면 될 걸 친절함을 가지고라고 이런 형태로 쓰는 건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전치사에다가 추상명사가 붙어 있는 걸 그냥 이렇게 부사로 해석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그렇게 in an instant이라는 이런 묘한 표현을 또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영어가 뭐 언어를 전공하지는 않더라도 영어는 명사 중심의 발달을 해왔다라고 알아두시는 건 나중에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데, 자꾸 이제 영어 수업 시간에 이런 거 그냥 수거라고만 가르쳐 줘 버리거든요. 근데 그냥 수거는 아닌 거고, 쟤네들의 표현 방식이 저런 거예요. 그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라고 그러면, 이건 뭐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수준의 번역이잖아요. The car stopped suddenly라고 이렇게 쓸 건데, 그리고 문법적으로 틀린 데 없으니 뿌듯해하지만 미국 사람은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he car came to stop 이라는 말을 came to 말을 써드릴게요. 미국 애들은 이렇게 쓰지 위에 거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걔네들의 언어 사용 습관이니까 문법적으로는 위에 거 다 하자고 없어요. 잘못되지 않았는데 미국 애들은 아래쪽의 표현 방법을 쓰지 위쪽 걸 쓰지 않아요. decide보다 make decision을 훨씬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명사를 사용해서 뭔가를 표현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뭐죠?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형용사가 엄청나게 발달을 합니다. 근데 한국말은 서술어 중심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의 서술어는 동사도 있지만 우리말은 형용사도 서술어로 쓰죠. 영어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쓰지 않아요. I go라는 말은 서술어는 있어도 I pretty라는 서술어는 없죠. 그래서 이 형용사를 서술어처럼 쓰게 해주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비동사가 그 역할을 하는데 비동사 말고도 단어가 10개 조금 넘게 있어요. 얘를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연결동사라고 합니다. 한국 문법책에서 안 쓰는 말이니까 그냥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영어라는 놈은 이 명사 중심의 발달을 하는데 우리말은 형용사도 서술어로 쓰고요. 이 서술어 중심으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는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꾸며줄 모두 등달아 같이 발달하냐면 한국어는 부사도 같이 발달을 하는데 영어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 쓰기 때문에 영어는 부사가 거의 발달하지 않아서 부사가 영어에서 가지는 지위는 너무너무 낮아요. 그래서 부사는 사전에 나오지도 않죠. kindly라는 단어는 사전에 안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면 kind라는 형용사를 찾아서 본 다음에 저 아래로 내려가면 파생어라고 표시하고 단어 스펠링도 안 써주고 뜻도 안 써주고 부사 표시만 남기고 끝나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부사가 가지는 지위가 이래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명사 중심의 발달을 꾀해왔기 때문에 형용사는 대단히 발달했지만 부사는 별로 발전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렇게 알고 나서 보면 그냥 수거라고만 보지 마시고 영어식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알면 더 좋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장 가볼게요. 자, 사진은 뭔가를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데 이때 그러면 이 사진의 매직은 마법이잖아요. 그죠? 이 사진의 마법이 spark an emotional reaction을 spark라는 건 불꽃을 튀기는 이런 때 쓰죠. 그래서 아주 빠른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정서적인 반응이네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자, 정서적인 반응에 불꽃을 튀길 때, 해석할 때는 일으키다라고 하면 되겠죠. 정서적 반응을 일으킬 때, 자, 사진의 마법이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 자, 어디에서 일으키냐면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서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그러면 it can change history, 그건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죠. 자, 이것은 중의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이 사진이 일으킨 정서적인 반응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여기 photography of magic을 받고 있는 거겠죠. 얘가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2번 가볼까요? 이 뒤에 나오는 단어는 보통은 이제 단어 뜻만 주지잖아요. 근데 일부러 읽어보라고 영양사전을 붙여놓은 거니까 꼭 한 번은 읽어보세요. 영영풀이를 읽는 것 자체가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영양사전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수업용 교재에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원문 연습은 우리 교과서 복습할 때 다시 할 거니까 그건 이제 안 해두셔도 되고 대신에 그 이따 과제는 내용 건 내고 가세요. 저 주고 가시고 과제 뒤에 파트 1에 있는 해석이랑 그 다음에 단어 빈칸 쓰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1단계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지만 이거 아니구나. 자, 본문 2번이요. 자, 그러다 1880년대에 인더스트리라는 단어가 산업이죠. 이 산업이 시작을 했는데 뭘 시작했냐면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을 했죠. 자, along이라고 하면 무엇을 따라라는 얘기예요. 자, 클리브랜드시에 있는 이 쿠야오가 강을 따라서 이 산업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진짜 인더스트리라는 단어는 단어 공부를 조금 하면 얘가 이제 산업 기업이라는 뜻도 있죠. 이게 여러분이 주로 이 뜻을 보게 될 건데 그거 말고요.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부지런함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부지런함, 근면함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형용사로 변할 때 지금 저기는 industrial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산업의, 기업의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건데요. 요놈이 이 명사가 형용사로 바뀔 때는 industrious라는 형태로 다르게 바뀌어요. 얘는 그래서 근면한, 부지런한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같이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이것도 굳이 한 발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일반 명사 뒤에다가 AL 붙이면 얘는 그냥 추상적인 형용사를 만들 뿐이에요. 별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명사 뒤에다가 OUS가 붙으면
OUS라는 이 형용사 전미사는 뭘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냐면 얘는 앞에 나오는 명사의 성질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이런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에 붙으면 부지런한, 근면한이라는 이런 말이 되죠. 물론 얘도 추상 형용사를 만드는 데도 쓰지만 주로 기본이 이렇게 된다라고 익혀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danger 같은 위험이라는 명사 뒤에다가 OUS를 붙이면 위험한 이런 말도 되고, 용기라는 단어에다가 OUS를 붙이면 용기의 성질 성향을 가졌겠죠. 그래서 얘는 용감한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나라, 국가라는 nation이라는 단어에다가 AL 붙이면 뭐 국가가 무슨 성질 성향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국가의, 나라의라는 이런 단순 추상 형용사로 사용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놈들이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 그러하다라는 얘기죠. 인간의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항상 뭐 과학의 법칙처럼 100%딱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데 대체로 그러하다라는 얘기죠. 자, 1880년대에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주 빠르게. 뭐를 따라 성장하기 시작했냐면 클리브랜드시의 쿠야우가 강을 따라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런 산업의 성장이 되는 거죠. 형용사로. 이런 산업의 성장이 그 다음에 provide 제공을 해줬어요. 뭘 제공해 줬냐면 steady라는 형용사는 꾸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일자리를 제공해 준 거죠. 또 누구에게 줬냐면요, people in the area,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꾸준한 일자리를 제공을 해 줬습니다. meanwhile이라고 하면 그러는 동안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는 동안에 steel mills라고 하면 제철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팩토리는 공장이 되고요. 자, 일단 해석 한번 해놓고 단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는 공장이고요. 그러는 동안에 제철소랑 공장이 started 시작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 덤핑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어디로? 강으로 내다 버리기 시작을 한 거죠. start라는 동사는 시작하다라는 이 말은요, 뒤에다 무엇을 시작하다라고 할 때 얘는 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고 둘 다 돼요. 시작하다라는 말의 begin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dump라는 단어는 얘가 쏟아붓다 이런 말이거든요. 쏟아붓는 게 이제 이런 경우는 내다 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트럭 중에 뒤를 들어서 막 쏟아붓는 트럭을 뭐라 그래요? 그걸 덤프 트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덤프가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started dumping을 시작한 거죠. 쏟아붓기 시작을 한 건데, 버리기 시작을 한 건데, 아주 많은 양의 쓰레기를 강에다가 쏟아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steel mill이라고 할 때 원래 mill이라는 말은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놈을 해서 동력을 구하던 놈이죠. 옛날에 바람이 불면 풍차를 돌리잖아요. 그 풍차가 결국은 원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방앗간이죠. 그죠? 풍차 달려있는데 다 방앗간이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전기를 얻어 쓰던 건 아니었고, 밀을 빻거나 쌀을 빻기 위해서 제분소에서 방앗간에서 밀을 돌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윈밀이 풍차가 되는 거고, 그러면 물이 돌리면 뭐예요? 물이 돌리면 뭐죠, 얘가? 얘가 물레방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물레방아를 많이 썼었죠. 시내가 많은 나라였으니까, 시냇물이. 그래서 헬스클럽에 가면 우리가 러닝머신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진짜 영어가 뭐예요? 그게 트레드밀이에요.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 트레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얘가 걷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왜 트레드밀은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거냐면, 이것도 원래 곡식 같은 거예요. 영국의 교도소에서 그 옛날에 죄수들을 벌을 주는 거죠. 요즘처럼 이제 인권의식 이런 게 없을 때 이 죄수들을 데려다 괴롭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괴롭히냐면, 그 우리가 스태프라고 부르는 거 있죠. 옛날에 그렇게 생긴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칸칸이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 스태프를 놓고 죄수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걷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동력을 얻어서 재분소를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러닝머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보면 밑에 롤러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밟던 거기서 트레드밀, 이거 우리말로 러닝머신이죠. 러닝머신 영어 아닙니다. 영어로 러닝머신 하면 달리는 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뛰고 이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런 말이 어쨌든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티어 밀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그 커피 가는 기계를 뭐라고 그래요? 커피 밀이라고 할 때 이 밀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놈은 그러면 이제 쇠를 가공하는 장소가 되어서 제철소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팩토리라고 할 때도 얘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너무 아프다. 자, 팩토리라고 하면 FAC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영어에서. 그러면 얘가 뭔가를 만들다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RY라는 말이 붙으면 이 자리에 모음은 아이후에오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RY라는 말이 붙으면 얘가 뭔가를 모아놓은 집합이 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걸 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돼요. 그래서 팩토리라고 쓰면 뭔가를 만드는 장소라는 말로 공장, 우리말로 더 예스럽게 얘기하면 제작소, 뭐 이런 말이 만들어진 게 팩토리가 되는 거예요. 집합부터 한번 볼까요? 한 두 개만 예를 들어 볼게요. 머신이라는 단어가 기계잖아요. 여기다가 RY를 붙이면 집합명사가 돼요. 근데 우리말로는 따로 구별하지 않는데 영어 선생님들이 구별을 시켜주려고 기계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말로는 사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야, 내가 이번에 좋은 무기를 하나 구입했잖아? 라고 할 때 그 무기는 그냥 무기 하나죠. 근데 대한민국 육군의 무기가 아주 수준이 높아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그냥 무기 하나가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기류를 얘기하는 거죠. 무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구별하지 않고 다 무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 선생님들이 그걸 구별을 시켜 주시려고 RY가 붙은 걸 무기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싶냐? 라고 얘기하면 웨폰이에요. 야, 그런데 요즘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는 너무 강력해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웨폰리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여기 있는 장소가 되면 어떤, 와인 만드는 장소 뭐예요? RY 붙여서 와이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 장소, 그게 fishery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양식장입니다. 자, 이렇게 RY가 들어가면 뭔가를 모아놓거나 아니면 모여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 되죠. 하나만 더, 이거 알고 있는 단어로 하면 외우기 좋은데 왜 진작에 이거부터 안 썼을까, 바보같이. 이게 말이거든요, 딕셔니. 그래서 이 말을 모아놓은 게 사전이 되는 거예요. 딕셔너리라고 쓰면. 자, 이러는 동안에 이렇게 제철소나 그 다음에 또는 공장이 스타리 덤핑, 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많은 양의 폐기물들을 강에다가 버리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비록 그 강은 오염이 되었지만 하는 말이네요. 비록 강은 오염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여겼습니다. 자, 이것을요, 에서 뭐라고 여겼냐면 그냥 그 지역의 경제적인 성공의 표시로 여겼다라는 얘기죠. 7번. 여기 regard라는 말이 이거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regard ASP 지난주에도 나왔던 거. regard나 지난주만 아니라 자주 나옵니다. regard나 think of나 그다음에 look up이나 view 같은 이런 단어들을 써요. 이런 단어들을 쓰고 ASB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A를 B로 여기다라는 얘기죠. 자, 이건 뭐 생각하다, 여기다,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속뜻이다 이런 뜻이 돼요. 나는 원규를 천재라고 봐. 이렇게 하면 그때 보다는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간주하다라고 다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런 거 할 때 수거라고 A를 B로 간주하다 막 이렇게만 가르쳐 주시는데 A를 B로 생각하다, A를 B라고 보다
A를 B라고 여기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원래 고유의 뜻대로 해석하셔도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얘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as가 뭐뭐로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강은 오염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걸, 즉 오염된 강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표시라고 생각했던 거죠. 뭐에 대한 표시였냐면 그 지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표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1969년 6월에요. 자, 그러다가 1969년 6월에 이 오염된 강이 화재를 잡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이 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불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쓰네요. 서로 표현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다가 이 오염된 강에 불이 났어요. 자, 그랬더니 그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은 이라는 말에 likely라는 말이 가능성 있는 또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뭐 할 것 같은 뭐뭐 일 것 같은 이래도 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뭐 하기 쉬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능성 높은 원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능성 높은 원인은 뭐가 되는 거냐면 burning flare가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그게 어떤 놈이었냐면 떨어지는 거였죠. 그럼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냐면 기차에서 떨어지는 탄은 그 다음에 burning flare라고 하면 이게 우리말로 불꽃이라고 하면 돼요. firecracker 같은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떨어지는 불꽃이라고 된 거예요. 기차에서 떨어지는 불꽃이 이거 ing 같은 경우는 물어보기도 좋겠네요. 자, 기차에서 떨어지는 불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써서 이 which는 당연히 앞에 나온 뭘 갖고 있을 거냐면 그러면 이 기차에서 떨어지는 이 불꽃 얘를 받겠죠. 이 불꽃이 set fire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자면 불을 붙이다가 되는 거예요. 또 oil soaked waste에 자, 기름을 soak라는 말은 얘가 흠뻑 빨아들이다, 적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에 젖은 폐기물이 되는 거죠. 어디에 있는 그 다리 아래에 있는 기름이 묻은 쓰레기에 불을 붙였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1969년 6월에 이 오염된 강에 불이 났습니다. 자, 제일 가능성 있는 원인은 불타는 불꽃이었죠. 불꽃이 어디에서 기차에서 떨어지는 불꽃이 가능성이 가장 높았는데 그 불꽃이 불을 붙인 거죠. 어디에다 불을 붙였냐면 기름을 머금고 있는 쓰레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리 아래에 기름을 머금은 쓰레기에 불을 붙였던 겁니다. 자, 그때 at that time 그때만 해도요. few라는 말은 부정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요, 이게 부정어다라는 걸 문법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부정의 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뭐죠? 부정의 부정은 틀린 겁니다. 한국어는 부정의 부정이 강한 긍정이 되는데 영어는 부정어에다가 부정어를 또 쓰면 문법적으로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부정의 부정이 강한 긍정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선생님을 강하게 부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few라는 말은 부정어에서 예를 들어서 few can't 이런 말을 쓸 수 없다고요. 영어에는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부정어를 겹치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래서 클리브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care라는 단어가 신경 쓰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클리브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 문제에 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this was because 이건 왜냐면이라는 얘기죠. 자, 저렇게 화재가 났는데 실제로 클리브랜드 사람들은 그 화재가 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 this is because 이건 왜냐하면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냐 하면 화제가 그 다음에 had been recorded 같은 건 시제 모양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소위 과거 완료이면서 수동으로 썼다 그죠?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모양 결합하는 거 봤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뭐랑 뭐랑 붙었어요? had랑 ed가 붙었네요. had랑 ed 붙으면 과거 완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었냐면 여기에 be하고 ed가 붙었죠. be하고 ed가 붙으면 수동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수동태로 쓴 모양입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관심을 별로 안 가지냐면 화제가 기록이 되었었거든요. 이 쿠야오가 강해서 화제가 더 많이 기록됐거든요. 뭐보다도 10번, 예전에 10번 이상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불이 난 게 10번이 넘었기 때문에 실제로 클리브랜드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And 그리고 some of them이 그 중에 일부는 그 10번 이상 났던 화제 중에 일부는 had been 어땠었냐면 훨씬 더 나빴거든요. 훨씬 더 안 좋았거든요. 자, 여기 우리 요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해둘까요? And some of them 이라는 부분이요. 이건 뭘 기억을 하는 거냐면 and some of them 이라고 하면 이걸 다르게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요. 접속사하고 그 다음에 대명사가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지죠?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합쳐지면 얘가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 나오는 접속사 and하고 대명사를 합쳐서 관계대명사를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하고 똑같냐면 여기 them은 지금 누구를 받은 거냐면 앞에 나오는 화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which를 써야겠죠. 그러면 and하고 them을 합쳐서 which로 바꿔서 여기 and는 없애고 이 자리를 some of which라고 쓰면 똑같은 말이 돼요. 이 형태의 모양은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굉장히 즐겨내는 거거든요. 요건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꼭 챙겨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 2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본문 3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라고 나오고요. It was not long before 이라고 하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이 돼요. was not long이니까 긴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뭐뭐 하기 전까지 긴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니까 직역을 하면 1969년도 화제가 유명해지게 되는 데까지는 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말로 해석하기 편하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말로 깔끔하게 잘 옮겨지죠. 자, 이렇게 완전히 우리말로 바꾸는 것도 좋은데 바꾸기 전에 얘가 왜 그런 뜻이 되는지는 먼저 알아놓고 해석을 그렇게 바꿔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960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69년에 화제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자, this was 이건요. 즉 이게 이 화제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 화제가 유명해진 건 thanks to라는 말은 뭐뭐 덕분이다라는 얘기죠. 자, 얘 덕분에 얘 때문에 화제가 유명해진 건데요. 기사 때문이죠. article이라는 말이 명사로 기사고요. 그다음 publish니까 발표된 발행된 기사네요. 예, publish라는 말이 이게 널리 알리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단어는 널리 알리다 해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발표하다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책으로 알리면 출판하다라는 말도 되고 이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홍보하다라는 말도 되고 학교에서 이렇게 공지사항 벽에 붙이면 그것도 퍼블리시예요. 그러니까 꼭 얘가 뭐 책으로 하거나 신문으로 하거나 꼭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 뜻은 이 단어는 얘가 가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publish라고 해서 ed가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 거죠. 자, 기사 때문이었는데 타임 매거진에 그 해에 발표된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화제가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그 다음에 그 기사는 featured
shocking photograph 아주 충격적인 사진이네요. 불꽃의 사진, 불꽃과 그다음에 스모크는 연기잖아요. 충격적인 불꽃과 그다음에 연기의 사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feature이라는 단어가 뭐를 등장시켜서 다루는 걸, 자세하게 다루는 걸 feature이라고 그래요. 다른 뜻을 풀면 뭔가를 출연시켜서, 뭔가를 등장시켜서 그에 관한 내용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걸 feature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특집으로 다루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이런 말도 되고요. 그래서 그 특별한 가수가 나와서 녹음하는 그런 걸 피처링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말로 하면 특별 출연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얘가 명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명사가 되면 그래서 역시 특징, 그다음에 뭐 특집 기사 이런 단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기사는 그래서 다루었다라는 얘기인데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이 충격적인 불꽃과 연기의 사진이었어요. 어떤 불꽃과 연기였냐면 올라가는 거다, 그죠? 강에서 올라가는 이런 그 불꽃과 연기의 충격적 사진을 다루었거든요. 이 기사가 그걸 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진 때문에 이 1969년 화제가 유명해지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게요, was not a photograph, 1969년 화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1969년 화제 사진이 아니었던 게 왜 아니었냐면, 그건요, 여기 위치는 지금 당연히 얘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우리 그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계속적용법에서 특히 그러한데, 이게 which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커마 뒤에 나오면 which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and is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it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내용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it이 가리키는 말이 1969년 화제가 될 텐데 이 and is를 합쳐서 이렇게 which로 쓰는 겁니다. 자, 저렇게 관계 대명사라는 게 기본이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put out이라고 쓰면 이거 영어 단어 다른 걸로 쓰면 extinguish라고 쓸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불을 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put이라는 단어는 과거형이 put, 과거 분사도 put이다, 그죠? 근데 지금 저기는 뭐가 쓰이고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put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BED로 수동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불이 꺼졌다라는 얘기죠. ED형 쓴 겁니다. ED형 수동입니다. 자, 그 불이 꺼졌거든요. 너무 빠르게 화재가 진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took a picture, take a picture이라는 말이 사진을 찍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1969년 화제가 된 거겠죠. 자, 아무도 1969년 화제를 찍지 못했거든요. 자, 하지만 이건 1969년 사진이 아니었는데, 1969년도 화제 사진이 아니었는데, which was 그건요, put out so quickly, 너무 빠르게 화제가 꺼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한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in fact 실은 it was picture, 그건 사진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사진이었냐면 더 나쁜 화제가 되는 거죠. 더 나쁜 화제의 사진이었는데, 자, 그 화제는 어떤 화제였냐면, 그 다음에 had occurred, 얘는 시제 하나 조심해 둘까요? 과거 완료 쓰고 있는 거, 소위 더 과거 쓰고 있는 거죠. 일어났었던 화제가 되는 건데, 강에서 몇 년 전에 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몇 년 더 일찍, 몇 년 더 전에 그 강에서 일어났었던 더 심했던 화재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사실 그건요, 1969년보다 몇 년 더 전에 일어났던, 그 강에서 일어났던 더 심했던 화재의 사진이었거든요.
자, steal이라는 말이 하지만 그러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 이미지는 그 사진은 had great impact를 끼쳤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이렇게 have an impact on이라고 하면 뭐 effect를 써도 되고 effect나 impact나 비슷한 말이니까 같은 뜻이 만들어지는 거죠. have an effect on이라고 하면 이 on이라는 말이 뭐뭐에 관해 뭐뭐에 대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직역하면 그렇게 되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영향을 끼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얘를 꾸밀 맛만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great impact라고 갖다 썼으니까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만약에 이 자리에 sudden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갑자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여기에 얘는만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영향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도 또 있잖아요. influence를 써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뭐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다른 수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도 수거 아니고 그냥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쳤죠. 자, around that time, 그때쯤에 라는 얘기네요. around가 주변이니까 그 시기쯤에, 그때쯤에 그 attitude가, 태도가 이 미국인들의 태도인데 toward 뭐에 대한 태도였냐면 환경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가 얘가 주어네요. 복수형이군요. 그래서 동사가 were인 겁니다. 한 단어만 하면 attitude겠고 전체를 따지면 여기가 다 주어 부분이겠죠. 자, 그 시기 그때쯤에 이 환경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가 were starting to change 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tart라는 단어는 이렇게 써도 되고 changing이라고 ing를 써도 되고 부정사를 쓰나 동명사를 쓰나 의미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more and more people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becoming aware of니까 뭐뭐를 알게 되다라는 얘기죠. be aware of가 알다잖아요. 얘가 아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알다라는 말이 될 건데 동사만 뭘로 바뀐 거냐면 become으로 바뀐 거니까 알다가 아니라 얘는 알게 되다라고 하면 되겠죠. become을 써도 되고 get을 써도 거의 뜻이 같겠군요. 국어책에서는 거의 대부분 become이 아니라 get을 쓰죠. 야,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뭘 알게 되냐면 그 필요성을 알게 되는데 어떤 필요성이죠? 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저렇게 앞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만약에 부정사가 나오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소위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게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면 얘 뭐로 해석하면 좋다? will 또는 can으로 해석하면 좋다고요. 그죠? 이거 뭐 많이 했었죠, 이 얘기. 그래서 우리말로 해보면 뭐 할 또는 뭐 하려는 또는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아, 정말 내 목소리 내가 못 듣겠네. 부정사가 얘가 영어에서 15세기쯤에 생기는 거거든요. 15세기쯤에 부정사가 생기는데 부정사가 뭐가 변한 거냐면 will, can, may, must라는 이 조동사가 부정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가 will, can 쪽으로 강력하게 많이 남아 있어서 특히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부정사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죠. 그래서 will protect나 can protect의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할 필요성 또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보호할 필요성을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되면서요. 이 충격적인 이미지가 어떤 뭐에 대한 이미지냐면 불타는 강에 대한 이미지가 그 다음에 스파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쇼킹 이미지가 주어가 된 거고요. 얘는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스파크 불을 붙인 거죠. 뭐에 불을 붙이냐면 사람들의 분노네요. 공공의 분노입니다. 뭐에 대해서냐면 이 물 오염에 대한 강 오염에 대한 이런 대중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s a result라는 말이 그래서잖아요. 그죠? 이것도 쪼개보세요. 결과잖아요.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냥 결과로 그래서라는 말입니다. 수거가 아니고요. 자, 그 결과, 그래서 그 결과 이 쿠야오가 강의 화제가 이 1969년 쿠야오가 강의 화제가 그 became 뭐가 되어버렸냐면 얘가 오염의 상징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전국적인 환경의 인식이 아까 aware이라는 형용사 뒤에 ANSS 붙은 명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 사건이 되는 거죠. 인식 행사가, 여기는 뭐 행사 이벤트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전국적인 환경 인식과 관련된 행사가 was held면 be held라고 하면 열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가 1970년 화재 다음에 4월 22일에 열렸고, 그 다음에 which 그건 다시 한번 풀어보면 and it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became known이니까 be known이면 알려져 있다라는 말일 거고, became known이면 알려지다라는 말이 되죠. 알려지게 되는데 as가 뭐예요? 뭐뭐로입니다. 그죠? 뭐뭐로 알려지게 되죠. 뭘로 알려지게 되냐면 또 최초의 지구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지구의 날로 알려지게 되죠. 자, 다음 이번에 본문 4번 가볼게요. 조금 더 하다가 못 견딜 것 같으면 또 좀 쉬었다 할게요. 상태가 막 영 많이 안 좋습니다. 자, 19세기에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 이게 산업혁명입니다. 이게 원래 revolve라는 단어가, 잠깐만 옆으로 엇나갈게요. revolve라는 단어가 회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revolution이라고 쓰면 첫 번째 뜻이 회전이에요. 얘가 일단 먼저입니다. 회전이. 근데 이 회전이 뭘 의미하기도 하냐면, 우리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일화를 갖고 있는, 근데 실제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네, 그래도 지구는 원래 뭐 그런데 많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것도 구라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설명하면서 그 책에 사과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뉴턴 책에 그 프린키피아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책에 보면 사과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옵니다. 사과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과를 보고 영감이 떠오른 건 아니었고, 그건 이제 호사가들이 뒤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붙인 거죠. 이 사람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얘기한 적 없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는 근데 너 좀 조용히 하고 살아라는 얘기는 들어요. 갈릴레오가 조용히 하고 살아라는 얘기는 듣는데, 그때 교황이 왕만큼의 권위를 가졌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근데 그 교황이 굉장히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교황이나 지금 교황처럼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 학문 연구의 자유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대신에 너 밖에다가 나가서 교회 가서 떠들고 그러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도 뉴턴이 아니라 갈릴레오가 계속 떠들고 다녔거든요. 떠들고 다니다가 교황이 바뀌었어요. 교황이 이제 돌아가시고 교황이 바뀌었는데, 이거 완전 꼴통 같은 교황이 나왔고 갈릴레오를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갖고 그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몰았다라는 죄로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집 앞에 나서 땅에다가 대가리 받고 꿇고 반성 mus었거든요.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죽도록 고생하다 갔죠. 근데 그 갈릴레오의 책 제목이 레볼루션이에요. 그래서 그때 회전은 뭐겠어요, 그러면? 그게 공전이라는 단어가 됐던 거죠. 근데 원래는 혁명이라는 뜻이 없었다가, 당시에 이 책이 너무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파생되어 나와버리는 거냐면, 레볼루션에서 혁명이라는 의미가 추가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단어가 왜 계속 쓰다 보면 이렇게 의미가 바뀌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이렇게 활용이 된 거죠. 예를 들어 뭐 개판 5분 전 이런 것처럼요. 요새는 개판 5분 전이다라고 안 하고 개판이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5분 전 없으면 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판을 열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판을 열기 5분 전이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미지를 그냥 도구로 받아버린 거죠. 아, 그래갖고 그냥 개판이네 된 거죠. 이거 열개자입니다. 열개자. 한국 전쟁 때, 그러네, 이 동네에서 생긴 말이에요. 부산에서.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피난왔을 때 무료 급식소를 여는데 급식을 나눠주기 전에 그 시장 판을 열기 5분 전이 되면 줄 선 사람들이 완전히 막 그 동네를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리는 걸 개판 5분 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 의미가 바뀌어서 개판이 됐죠. 조금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단어에서 새로운 의미가 묻어나는 이런 경우가 된 겁니다. 잠깐 빗나간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요. led to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어장 이런 데 보면 꼭 lead to라는 말을, 저걸 lead의 과거형입니다. 무엇을 이끌다 꼭 이렇게 해놔갖고요. 근데 물론 이 엄청난 증가를 이끌었다라는 말 괜찮죠.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lead to라는 말은 뒤에 뭐가 온다라는 것만 알아도 되냐면 결과가 온다는 것만 알면 이 결과를 붙인 다음에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를 제일 많이 쓰냐면 뭐뭐를 가져오다 또는 뭐뭐를 낳다라는 해석을 많이 해요. 저 혼자 할 때는. 자, 그러면 이 산업혁명이 엄청난 증가를 가지고 왔죠. 극적인 증가를 가지고 왔죠. 어디에서 그러냐면 공장 생산이네요. 자, 미국에서 공장 생산에서 아주 극적인 증가를 일으켰습니다. 일으키다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죠? 뒤에 결과의 내용이 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디맨드가 수요고요. 수요 공급 곡선을 그래서 DS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D가 이거예요. S는 supply예요. 얘가 공급이어서 아시죠?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그리는 거. 네. DS의 D가 이 디맨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공장이 생겨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죠. 그리고 많은 새로운 포지션이 자리가 위치가 or field 채워졌는데 누구로 채워졌냐면 아이들에 의해서 채워졌던 겁니다. 자, 19세기의 산업혁명이 아주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어요. 공장 생산에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의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됐죠. 그리고 많은 새로운 자리들이 그 공장에 채워 넣어야 될 일자리들이 누구로 아이들로 채워졌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00년 경에요. 대략 20% 정도의 아이들이네요.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모든 아동들 중에 약 20% 정도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employee라는 단어가 채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employed라고 쓰면 채용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직장에 취업을 한 상태였고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and some of those니까 걔네들 중에 일부인데 어떤 일부가 되냐면 working in factories니까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걔네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됐겠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걔네들 중에 일부, 이 아이들 중에 일부는 only 4 years old, 딱 고작 4살밖에 안 됐던 거죠. 자, 예를 들어 뭐 working in factories 같은 말 없어도 되겠네요. 얘 빼도 말 되죠. 아까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려고요. 그러면 여기 and랑 those 합칠 수 있겠어요? 접속사고 대명사 합쳐서 뭘로 바꾸면 될까?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되는데 이번에는 those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 쓰면 되죠? and 쓰고 and를 참 없애야죠. 그러면 and는 빼고 그 다음에 뒤를 뭐라고 쓰면 되겠다? some of, 그 다음에 이번엔 전치사디니까 who는 못 써요. whom이라고 써야 되죠. 그러면 some of whom were only 4 years old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working in factories를 남기면 그러면 whom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뭐 문제로 만들거나 이러진 않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 1900년경에 대략 전체 아동들, 미국의 전체 어린이들의 20% 정도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걔네들 중에 일부는 이게 고작 4살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 시기에는 인권 따위는 없었죠. 평균 하루에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16시간 정도 됐대거든요.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일했다니까, 그리고 휴일 없고, 그냥 쉬는 날 없고 그냥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자고 나머지는 그냥 공장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사는 모습이랑 너무 많이 다르죠. 하기야 여러분은 모르는데 저 꼬마 때만 해도 한국도 한 달에 이틀밖에 안 쉬었어요. 직장인들은. 학생들도 주 6일이었거든요. 저는 주 6일로 학교 다녔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 5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입후보한 대통령 후보들 전부 다 주 4.5일 공약 내걸잖아요. 유럽은 이미 주 4.5일이고, 거기는 몇십 년 전부터 주 4.5일이고, 그러면 세상이 이제 그렇게 점점 인간들이 좀 더 편하게 사는 구조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생산력이 좋아지니까. 옛날에는 다 아들로 붙어서 농사를 지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던 거라고요. 즉, 가정의 노동력이 곧 생산력이니까. 근데 요즘은 점점 더 이제 곧 노동력이 곧 생산력은 아니니까 점점 더 인간이 이제 노는 시간을 자꾸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어렵고 위험했거든요. 자, 그래서 leaving many child laborers를, 많은 어린이 노동자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상태로 만들었냐면 건강 문제가 있는 그런 아동 노동자들을 남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커마 뒤에 ing가 나오는 것도 분사구문인데, 이 커마 뒤에 ing가 나오는 분사구문은 진짜 말 못하겠다. 이 커마 뒤에 ing가 나오는 분사구문은 원래요, 앞쪽에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 분사구문은,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건 뭐가 저렇게 바뀐 거냐면, 접속사하고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접속사 빼고 주어는 비교해서 빼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ing의 모양으로 바꾸는 거죠.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 하다가 또는 뭐뭐 하는데 뭐뭐 해서, 이런 말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접속사 주어 동사를 부활해서 접속사가 있는 뜻으로 막 해석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분사구문이 아닌 거죠. 그죠? 그건 부사절을, 이게 말이 자꾸 길어지네요. 부사절을 뭘로 바꾼 거냐면 부사구로 바꾸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내가 학교를 갈 때라고 얘기하지 않고 학교 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게 만들어 놓은 걸 길게 다시 바꿔 쓰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커마 뒤에 나오는 ing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접속사 주어 동사가 바뀐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꾸면 뭐가 바뀐 거냐면 and나 so가 바뀐 거예요. 얘는 다른 접속사는 없고,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을 and나 so는 빼고 주어 빼고 동사를 뭘로 바꾼 거냐면 ing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석할 때 뭐라고 하면 좋으냐면 and나 so니까 그리고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동사의 내용 그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뭐뭐 하다,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이걸 그런데 가끔씩 영어 선생님들 중에 보면 뭐뭐 하면서라고 이렇게 해석시키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이 100년 전에 만든 해석 방법입니다. 굳이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동시동작, 연속동작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들면 해석은 누가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자기가 읽기 좋게 이렇게 굿모닝이라는 말은 안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잘 잤어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해석이라는 건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누가 더 마음에 드는 건 있는 거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 해석이 원규야 나는 이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러면서라고 해석하세요. 이게 그나마 앞에서 해석하는 더 편한 방법입니다. 뒤에서 뭐뭐 하면서라고 먼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얘도요,
많은 아동 노동자들을 남기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면 그 일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위험했죠. 그래서 많은 아동 노동자들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뭐가 있는 아이들이냐면 건강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남기게 되는 거죠. leave라는 동사가 무엇을 남기다라는 뜻이잖아요. 오형식으로 쓰면 조금 어려운데 그건 여기서 말고 다음에 괜히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factory owners들이 공장 노동자들이 turn to chart 이 turn to라는 말은 의지하다라는 얘기예요. 의지하다, 의존하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향하다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사람의 주의, 관심 이런 것들을 향하는 걸 to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듣다라고 할 때도 listen to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내가 항상 이쪽으로 내 생각이, 몸이 방향이 향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의지하다, 의존하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몸을 돌리는 거 말고 시선을 돌리는 look to도 똑같이 의지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익히면 좀 외우기가 되게 편하고 좋죠. 그냥 마구 그냥 무식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수거처럼 한 가지 뜻을 정해놓고 외워버리면 나중에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lead to가 내용을 이해하면 나타도 되고 결과를 내다도 되고 가져오다도 되고 이끌다도 되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걸 이끌다라고만 해버리면 나머지 말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조금 유연하게 하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저기 EBS 교재 이런 게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은 느끼나 모르겠는데 제가 해석할 때 말이 좀 말 같잖아요. 해석은 말이 말 같아야 돼요. EBS 교재가 말이 말 같지 않은 건 여러분 누가 만약에 문학 작품을 그렇게 써놔봐요. 그 책 누가 사보나. 그 번역가 다시는 그 번역 작업 못 맡을 텐데 EBS 해석판 보면 모의고사 해석해놓은 거 이런 거 보면 그래 우리 다음 달 이제 다음 시간부터 모의고사 그때 또 봅시다. 모의고사 해석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어떻게 다른지. 근데 너무 다들 그렇게만 하니까 그것만 맞고 다른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 했던 거 기억나죠? 굿모닝은 우리말로 뭐라고요? 안녕이 제일 좋습니다. 그쵸? 한국 사람은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 안 해요. 이 말을 동의 못하는 사람은 그럼 굿나잇은 좋은 밤이에요? 잘 자라겠지.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라는 건 항상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틀린 해석은 있죠. 완전히 오류가 되면 그건 틀린 해석이지만 그게 아니면 그 자기 입맛에 맞게 내용이 잘 전달되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해석인 거죠. 그러려면 단어부터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단어의 기본 의미가 잘 이해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공장 주인들이요, 아동 노동에 의지했던 겁니다. 뭐를 아동 노동에 의지했냐면 몇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몇 가지 이유로 공장 주인들이 아동 노동에 의지를 했던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자꾸 애들을 썼냐면 예를 들어 아이들은 be paid니까 돈을 적게 받거든요. 누구보다 그러냐면 성인 노동자들보다 급여를 적게 받거든요. 그 다음에 they were or 걔네들은 또한 또 하나 더 아까 likely가 가능성이 있는 이었죠. 그럼 이번에는 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가능성이 적다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 편하게요. go on strike라고 하면 strike가 파업이거든요. 그럼 파업으로 들어가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파업하다라고 하면 되고 맛을 좀 더 내고 싶으면 파업을 일으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가능성이 적죠. 뭐 할 가능성이 적으냐면 파업을 일으킬 가능성도 적거든요. 본문 5번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네 목소리. 하다가 안 되면 한 번만 더 쉬었다가 할게요. 예. 미치겠다 진짜. 본문 5번 하겠습니다. 루이스 하인은 그 다음에 루이스 하인이라고 명사 뒤에 이 명사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동격 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한국어 같으면
교사이자 사진 작가인 루이스 사인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영어는 루이스 사인이라고 먼저 말하고 부연 정보를 내놓는 게 이것도 이제 오늘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명사를 잘 활용하는 영어처럼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는 언어적인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걸 먼저 말해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 부수적인 것들을 다 뒤에다가 천천히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흔히들 조선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말은 주요 정보를 제일 마지막에 내놔요. 그래서 이제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한국말은 루이사인이라는 제일 핵심 정보를 오히려 나중에 놔서 그래서 교사이자 사진작가인 루이사인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정보를 먼저 딱 얘기해 놓고 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 절로 써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뒤로 가는 거죠, 영어는. 자, 그래 놓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고유 명사나 그 다음에 또는 어려운 명사가 나타나면 영어권 사람들의 어느 습관 중에 하나가 커마 찍고 얘가 뭔지를 꼭 이렇게 부연 설명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명사나 여기 나오는 이 설명이나 똑같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얘가 동격이 되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편의상 동격의 커마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루이스 사인이요. 이 사람이 교사이자 사진작가인 이 사람이 원했던 거예요. 뭘 원했냐면 reveal이라는 단어는 드러내다라는 뜻이잖아요. 뭘 좀 드러내고 싶었죠. 밝히고 싶었어요. How cruel this system was. 이 시스템이 얼마나 cruel이라는 단어는 잔인한 거거든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how라는 말이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한 몸이 되어서 원래 cruel 자리 어디 같아요? 여기 같죠? 이 시스템은 잔인하다라는 게 얘의 자리 같은데 how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가라는 말을 꾸며줄 거여서 cruel을 떼다가 how 뒤로 붙여가는 겁니다. 저렇게 나타나는 모양의 단어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how하고 however하고. 얘네들은 그래서 뒤에 붙는 형용사나 부사가 한 몸으로 먼저 묶이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 아동노동 시스템이 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를 보여주고 싶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그만뒀어요. 그의 교사직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and started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nd가 지금 그만뒀다 그 다음에 시작했다라는 이 말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뭘 시작했냐면 work for 일하기 시작을 했는데 the National Child Labor Committee에서 뭐 전국 아동노동위원회 이런 데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뭘로 일하기 시작을 했냐면 그다음에 on investigative photographer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investigate이라는 동사가요. 이렇게 쓰면 얘가 조사하다, 수사하다라는 동사고요. 자, 아까 IV가 들어가면 형용사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조사하는, 수사하는 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조사 사진 작가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일하는 거 이렇게 work for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작문시키면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삼성에서 일해요 라고 하면 I work for 삼성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work for 스타벅스라고 쓰면 이렇게 쓴 거하고요. 그 다음에 I work at 스타벅스라고 쓴 건 좀 다르죠. 이렇게 쓰면 얘는 정직원이에요. 워켓이라고 쓰면 얘는 알바하는 겁니다. 전치사 하나가 의미를 확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심해서 써야죠. 어디 소속되어 일하는 건 전치사 for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he gained access. 걔는 gained access to factories의 접근을 얻어냈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공장으로의 접근을 얻어낸 거고, 그 다음에 말을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 걔가 공장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다음에 by 뭘로 공장으로 접근을 했냐면 뭘로 공장에 들어갔냐면 pretending to have different jobs를 다른 일자리를 가진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겁니다. pretend라는 말이 얘가 동사로 뭐뭐하는 체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뭐뭐하는 척하다, 위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다른 일자리를 가진 것처럼, 다른 일을 가진 것처럼 위장을 해서 공장에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사진가니까. 근데 가가지고 나 여기 이런 거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못 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척을 하는 거죠. 다른 일을 갖고 있는 척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슈런스 에이전트나 보험 대리인이네요. 앞에 있는 인슈런스가 보험이고 에이전트가 대리인 정도 되죠. 보험 중개인, 보험 대리인이나 또는 파이어 인스펙터라고 하면 화재 검사관이 되겠네요. 인스펙트라는 말이 조사하다, 검사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단어에서 이렇게 스펙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다 보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스펙트라고 쓰면 어디를 보는 거냐면 안을 보는 거니까 조사하다, 검사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 조사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가가지고 자기 보험 대리인이나 그 다음에 또는 그 화재 검사관처럼 그런 다른 일을 가진 것처럼 해서 공장에 접근을 하는데 일단 안에 들어가고 나면 이런 얘기입니다. once라는 말이 접속사가 되면요. 주어 동사가 있는 접속사가 되면 얘는 일단 뭐뭐 하고 나면 하는 말이거든요. 일단이라는 말은 없어도 되는데 붙어 있으면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쉬우니까 저거 말고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once는 부사죠. 그죠? 부사로 쓰이는 once는 한때, 옛날에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는 말도 되고요. 옛날에 이런 말도 되고요. 자, 여기서는 어떤 말이 된 거냐면 아마 이 정도를 줄였었을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he was inside 정도요. 안에 있게 되면 이런 말이거나 또는 he went inside 정도도 되겠죠. went inside는 좀 이상해요. he was inside 이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에 있게 되면 하는 말에서 여기 굳이 필요 없는 주어 동사를 생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짓말하고 들어갔는데 거짓말하고 일단 들어가면 he would photograph 그는 사진을 찍었던 거죠. working there이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을 사진으로 찍는 겁니다. photograph가 동사예요. 사진 찍다라는. 그리고 얘가 목적어가 됐죠. photograph라고 할 때 이 단어도 잠깐만 보고 가면 photo라는 말이 빛입니다. 한자어로 그래서 광자로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graph라는 말이 얘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쓰다, 기록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graph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빛으로 썼다라는 말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래서 바이오라는 삶이라는 단어에다가 graph라고 쓰면 뭐가 되죠? 이거 삶을 써놓은 게 돼서 얘가 뭐예요? 얘가 전기문이거든요. 그래프 수학 시간에 쓰는 그래프가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자기가 직접 쓰면 스스로 썼다라는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얘는 서명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오토그래프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사인이죠, 사인. 그 다음에 포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좀 어렵지만 예를 들만한 게 지금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어려운 단어지만. 이 포토라는 말을 그래서 빛광자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synth라는 말이 합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광합성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단어를 그렇게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볼게요. 그래서 he would also 걔는 또한 ask their names 이름과 그 다음에 ages 나이를 물어보고는 and record information 정보를 기록하는 거죠. 자, 걔네들의 생활 조건과 사는 조건과 작업 조건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얘는 또한 들어가서요. 이 아저씨 ask 물어도 보고 그 다음에
and 그리고 end가 아니죠. 그리고 뭐도 하냐면 레코드 기록도 하는 거죠. 자, 요렇게가 연결이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end는 얘죠. 뭐 별것 아니죠. 얘는 이름과 나이를 물어보고 그리고 정보를 기록하는데 걔네들의 living condition과 삶과 작업 조건에 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1908년에서 1912년까지 secret이라는 말이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ly 붙여서 뭐 비밀리에 이런 말이겠네요. 몰래 gather 모았습니다. 뭐를 모았냐면 정보를 모았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죠. 자, to expose factory owners 어떤 사진이냐면 공장 주인들을 드러내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좀 이따 해석 다시 할게요. 어떤 공장 주인이냐면 장점을 취하는, 활용하는 건데 이 무기력한 아이들을 활용하는 이런 공장 주인들을 드러내는 사진을 찍었죠. 다시 가겠습니다. 1908년부터 1912년까지 그 사람이 몰래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gathered가 동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and 그리고 뭐가 되면 다시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 1, 2가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정보를 모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냐면 expose라는 말이 드러내다, 밝히다 라는 뜻이잖아요. 뭐를 밝히려고 그랬냐면 공장 주인들인데 어떤 공장 주인들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냐면 take advantage of를 하고 있는 이라는 말인데 이제 목이 진짜 한계에 왔나 보다. 노래방 가서 안슈가 한 8시간 노래하면 이렇게 되려나? 예, advantage라는 명사가 뭐예요? 얘가 장점, 이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직역하면 장점을 취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장점을 가져가는 거여서 이거 우리말로 의역해서 할 때는 보통 활용하다, 써먹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써먹다라는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 반은 해석할 때. 근데 단어장에는 이렇게 써놓진 않죠. 품이 떨어지니까. helpless라는 말은 무력한입니다. 무기력한. 힘없는. 이 힘없는 아이들을 써먹는, 그럼 느낌은 좀 더 잘 오죠, 그죠? 힘없는 아이들을 써먹는 이런 공장 노동자들을 밝히기 위해서 몰래 정보를 모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인스의 포토그래프가 사진이 캡처했죠, 잡았죠. 뭘 붙잡았냐면 young children을 찍은 건데 어린아이들인데 어떤 어린아이들이냐면 명사 뒤에 나오는 ing는 명사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모든 종류의 일을요, 웬갓 종류의 일들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촬영을 한 거죠. 자, 이건 포함을 했습니다. 뭐가 포함을 했냐면 여기 있는 thes는 여기 있는 포토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요 뭐를 포함했냐면 include라는 말이 포함하다죠. 영어 단어에서 이거 CLUD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닫다라는 close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안에다가 넣고 닫았다라는 말이 돼서 include가 포함시키다 이런 말이 되고요. 앞에다가 EX를 써서 exclude라고 쓰면 그러면 얘는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얘가 제외하다, 배제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완전히 끝을 내고 문을 닫아버리면 끝내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결론 짓다라는 말이 되죠. 오늘 우리 IDE 배운 김에 여기다가 만약에 inclusive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얘가 포함하는 이라는 이런 말도 되고 아까 IB가 들어가면 성질 성향을 풍부하게 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뭐도 되냐면 포용력 있는 이라는 이런 형용사도 돼요. 자, 그러면 conclude 말고 exclusive라고 한번 써볼까요?
exclusive라고 하면 다 남은 빼버리고 지 혼자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배타적인, 독점적인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됐냐면 include가 ing를 쓰네요. 그래서 사진이 아니구나.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자, 이게 포함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러면 this가 사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읽고 찾을 걸 그랬죠. 여기 웬갓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이네요. 그죠? 아이들이 하는 일에는 첫 번째 야채 따는 거, 두 번째가 weaving basket 바구니 짜는 거, and 그리고 even 심지어는 핸들링 하는 것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애들이 채소를 딴다든지요. 그 다음에 또는요, 바스킷을 짠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위험한 장비를 다루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니까 drops입니다. drops, it is는 그래야 맞겠죠. 제가 좀 전에 잘못 봤습니다. 제가 쳐 죽일 놈입니다. weave라는 단어가 얘가 짜다, 엮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불규칙 동사인데 좀 어렵거든요. 과거형이 wove로 적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woven이라고 적힙니다. 여기에 뭐 직물 같은 거, 옷 같은 걸 짜다, 엮다라는 뜻이에요. 예, 바스킷은 아실 거고, 그래서 바구니를 짜는 일도 했고요, 애들이. even handling, 심지어는 핸들링 하기도 했는데, handle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면 다루다라는 말이고요. 앞에 보니까 손 들어있다 그죠, 손. 그래서 손으로 뭔가를 만지고 다루는 걸 핸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명사가 되면 뭐가 되냐면 손잡이가 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위험한 equipment은 장비거든요.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동차의 핸들을 이 조종관을 핸들이라고 하잖아요. 틀린 영어입니다. 이거 미국 애한테 너 이렇게 한번 가리켜보라 라고 하면 이게 그 핸들을 네가 한번 짚어봐봐 라고 하면 자동차 문 손잡이 잡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핸들은 정식 용어로는 스티어링이라고 그러고요. 얘가 이제 운전대고 그 다음에 운전대라는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는 wheel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what is more 더한 것은 이런 얘기죠. 더한 건 the children's faces가 아이들의 얼굴이 뭘 보여주냐면 이 비극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거죠. 뭐의 비극적인 영향이냐면 고된 노동의 비극적 영향을 아이들의 얼굴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뭘 봤냐면 이 아이들의 정말 기쁨이라고는 없는, 즐거움이라고는 없는 표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는 표현보다는 아이들의 이런 재미없는 표정을 보면 사람들이 cannot help but 다음에 이렇게 쓰면 cannot help but을 쓰면요. 이렇게 쓰면 이게 뒤에 but을 쓰면 동사 원형을 씁니다. 뒤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뭘 써놨냐면 feel이라는 동사 원형을 써놨죠. 근데 이거 이렇게 안 쓰고 but을 안 쓰면 이 자리를 ing로 써도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도 나중에 학교 선생님 시험 문제 낼 때 조심해서 보세요. 빼놓고 feel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그때는 뱃을 빼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feeling이라고 써야 말이 됩니다. heartbroken이라고 하면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마음 아픈 겁니다. 가슴 아픈 거.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죠.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5번 됐고 그 다음 넘겨서
이게 원래 하루에 4알밖에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오늘 한 10개는 먹은 것 같다. 그 다음 본문 6번 갑시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사진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인스가 찍은 사진들이 나중에 보여졌죠. 뭐 공개되었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엑스피션이라고 하면 전시입니다. 전시, 전시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전시회라는 단어는 이거 말고 또 뭐도 있냐면 엑스포지션 같은 단어도 있고요. 얘는 주로 이제 우리가 전시회라고도 하고 박람회라고도 많이 하죠. 아, 이거 줄여서 엑스포라고 하는 겁니다. 엑스포지션을.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도 많이 쓰냐면 페어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이거 나오면 공정한이라고 틀리게 가는 사람 많거든요. 전혀 관련 없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럼 뭐 생긴 모양만 똑같아요. 얘가 전시회, 박람회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나중에 공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전시회에서 공개가 됐을 때 1번 해놓고 lectures, the magazine article and so on, 그리고 전시회나 강의나 그 다음에 잡지, 기사, 기타 등등에서 공개가 됐었죠. 5번 마지막 문장에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안 했어요. 하고 갑시다. 미안해요. 이거 그냥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얘 singing으로 분사구문으로 바꿔버려도 되죠. When people saw라는 말을 singing the children's joyless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people이 they니까 주어가 같으니까 얘 빼면 되고, 그 다음에 saw라는 말은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동사 원형의 ing를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안 한 문장이 몇 번이라고요? 본문 4? 본문 4였어요? 한 번만 찾아주세요. 다음부터는 이게 밑에다가 페이지를 달아야겠다. 밑에 본문 4라고는 적혀 있거든요. 밑에 본문 4과 본문 4를 찾아서, 아닌데? 본문 4가 아닌데? 본문 3? 말을 해. 왜 이러니 나한테. 본문 3, 네가 감히 나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쳐들었어. 본문 3에 9번 문장을 아까 안 했답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아까 저한테 욕하더라고요. 안 하냐고. 똑바로 하라고. 아, 여기 없구나. 그래서 안 했구나. 이런 병신. 본문 3에 9번 문장이 하나 아까 수업을 안 하고 왔답니다. 거기 하고 갑시다. 대충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있네요. 왔다 갔다 막 엉망이네. 자, 그리고 1972년에 본문 3의 9번 문장이요. 1972년에 이 National Water Quality Standards가 Water Quality라고 하면 얘가 질입니다. 질. 그럼 워터 퀄리티라고 하면 수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질 스탠다드 기준이 were established라고 하면 establish라는 말이 얘가 세우다 라는 말인데, 여기 잘 보면 가운데 세우다라는 stand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establish가 밖에 세워놓다라는 말에서 세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 건물이면 세우는 건데 규칙이면 세우다라고 해도 되지만 뭐 확립하다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established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세워진이라는 말도 물론 되지만 확립된, 그 다음에 자리 잡은 이런 말로 해석하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러다가 1972년에 전국의 수질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with passage of Clean Water Act와 함께 라는 말에 패스라는 말은 통과시키는 건데
여기에다가 age가 붙은 건 얘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passage는 pass라는 말이 뭐가 흘러가다라는 뜻도 돼서 흐름, 통과라는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는데 지금 뭐가 통과되는 거냐면 뒤에 Clean Water Act에 act가 우리 알고 있는 행동 말고 얘가 법안도 a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법률안이 되는 거죠. Clean Water 법안의 통과와 함께 이런 말이 된 겁니다. act가 법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본문 6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어려서. 어떻게 진통제를 물고 있는데도 아프냐. 곧 그러다가요. 그러다가 곧 많은 주들이 통과시켰죠. 방금 봤던 그 패스네요. 많은 주들이 통과시켰는데 더 강력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to ban이라는 말에 ban이라는 동사는 금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많이 보는 단어로는 forbid 같은 단어도 있죠. 금지하다라는 단어. ban employment of children, 아이들의 채용을 그 다음에 금지하는 이런 더 강력한 법을 통과시키게 됐고요. 자, 그렇게 1938년도에 미국의 컨그레스는 의회예요. 여기는 지금 미국 의회라는 고유명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문자로 쓴 겁니다. 자, 미국 의회가 액트가 법안이라는 뜻 있다고 그랬죠, 방금. 미국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자, 어떤 법안이냐면 이렇게 된 거죠.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냐면, 그 다음에 관계사절 안에 들어있는 말이 made, 만들어요. it을 그 다음에 불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it이 소위 뭐냐면 가목적어죠. 그걸 불법으로 만드는데 그럼 저 목적어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뒤에 있는 to work가 이 자리가 뭐가 되냐면 진짜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진짜 목적어가 지금 부정사잖아요. 근데 부정사에 의미상의 주어를 뭘로 쓰는 거예요? for 목적어로 쓰는 거니까 얘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얘가 이 내용상의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legal이라는 형용사가 법의, 법률의 합법적인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라는 in을 붙일 건데 부정어 in을 붙일 건데 발음이 거지 같잖아요. 그래서 illegal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n이 뒤에 L을 따라서 자음동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illegal이라고 쓰면 불법의, 불법적인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이걸 불법으로 만드는 법률을 통과시킨 거예요. 자, 뭐를 불법으로 만들었냐면 work-in이라는 거죠. 공장에서 학교 시간 중에 학교 갈 시간에 노동하는 걸 불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주어는 16세 이하의 아이들이에요. 16세 이하의 아이들이 학교 시간에 공장에서 일하는 걸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는 법안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example, 이런 사례들이 show that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두 가지 사례를 지금 보여준 거죠. 그죠? 하나는 아까 화재 사건하고 그 다음에 아동 노동하고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게 사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변화를,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게 이런 사례들이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이따금씩은 사진 한 장이 정말로
be worth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마디 말에 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be worth 명사를 곧바로 씁니다. 이 뒤에다가 명사를 바로 써서 이게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이거 가끔씩 영어 선생님들이 worthy로 바꾸는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be worthy로 y 하나가 더 붙으면 그러면 그냥 명사를 못 쓰고요. of를 쓰고 명사를 써야 됩니다. 이 자리를 그냥 worth로 두면 되는데 이 자리를 worthy로 바꾸면 그러면 of를 같이 쓰고 a thousand words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마디 말에 가치가 있는 거죠. 오래가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본문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해리엇 비처는요, 비처 스토우는 1852년도 소설 엉클 톰스 캐비는 우리가 뭐 톰 아저씨네 오두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ontribute라고 하면 이거 보통 기여하다, 공헌하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까 나왔던 lead to와 마찬가지로 얘도 뒤에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앞쪽에 나오는 게 원인이 되고 D가 결과가 나와서 저는 contribute를 무엇을 일으키다나 무엇을 가져오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하는 편이에요. 내가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근데 해보니 우리말로 이게 잘 어울리더라라는 얘기죠. 이걸 만약에 역사적인 변화에 기여했다라고 번역하면 대학교 영어 전공자들 강독 시간에 그렇게 번역하면 교수님한테 욕 뒤지게 쳐먹을 거예요. 말이 안 어울리는 거 택했다고. 자, 그래서 스토우의 1852년 소설 엉클 톰스 캐빈이 역사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좋죠. 또는 역사적 변화에 한몫한 거죠. 그죠? contribution이라는 말 그런 느낌입니다. In the United States예요. 자, 이 소설은 주로 따라가고 있어요. 주로 뭘 쫓아가냐면 엉클 톰을 쫓아가는데 엉클 톰은 뭐하는 톰이냐면 뭐하는 톰 그러니까 좀 그러네. 톰 아저씨인데 뭐하는 톰이냐면 살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냐면 African American Slave로서요. Slave는 노예입니다. 아까 우리 RY 봤잖아요. 집합이나 장소 그 다음에 하나를 더하면 이거 너무 자꾸 추가하고 이러면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집합명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 뭐가 되기도 하냐면 추상명사를 만들기도 해요. 이 slave라는 단어에다가 그래서 RY를 붙이면 얘는 노예 제도라는 말이 돼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노예로, 흑인 노예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엉클 톰을 쫓고 있는 거죠. It also features, 아까 우리 feature 나왔었죠. 그죠? 뭔가를 불러내서 그걸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걸 feature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건 또한 엘리자하고 그의 아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엘리자와 아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얘네는 어디에서 탈출한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노예 제도에서 탈출한 이런 엘리자와 아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이 나vel은요, exposes, 드러내는데, 이 X가, 이 단어 지금 오늘 두 번째 나오네요. 이거 자세라는 포즈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한 발 더 들어가고 싶으면, 영어 단어에 포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놓다, 두다라는 place의 풋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포지션 같은 단어가 놓여져 있는 자리라는 말로, 그래서 지위, 그 다음에 위치, 자리 이런 말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expose라고 하면 포즈를 밖으로 또는 밖에다 내놓는 거니까 노출시키다, 드러내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안에다 집어넣으면 뭐 부과하다라는 이런 말도 만들게 되는 거고요.
propose라고 쓰면 앞으로 내놓다라는 이런 말도 되죠. pro라는 말이 앞으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propose라고 하면 앞으로 내놓다, 제시하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네, 청원하다라는 뜻도 있죠. 이 소설은 뭘 드러내고 있냐면, 호러는 공포잖아요. 호러 영화 뭐 많이 얘기하니까 이건 알 것 같고, 이 노예 시스템의, 노예 제도의 공포를 잘 보여주고 있죠. and 그리고 treating humans as property니까 인간을, 이게 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operty가 재산입니다. 인간을 재산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공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소설이 드러내고 있는 건 공포, 무서움을 드러내는 건데, 하나는 뭐에 대한 무서움이냐면 노예의 제도와 그 다음에 인간을 재산으로 다루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이게 드러내는 게 노예 제도의 두려움과 그 다음에 재산으로 인간을 다루는 것,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of에 걸쳐서 뒤에 AB라고 봐도 이래도 말이 되고 저래도 말이 되네요. 학교 선생님 뭐라고 해석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거 뭐 이래도 말이 되고 저래도 말이 되는 거여서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저런 건 문제로 만들지는 못해요. 어차피. 그 다음에 after it was published, publish이라는 단어는 발행하고 발표하고 미치겠네 진짜. 자, 그게 발표가 되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건 엉클 톰스 케빈 소설이겠죠. 사람들이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became 뭐가 되었냐면 점점 더 노예 제도에 against는 반대하는 거거든요. 반대 또는 저항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전치사는 반대의 전치사를 같이 알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against하고 반대되는 전치사가 for입니다. 중간고사 준비할 때도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for는 뭐를 향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against는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찬성이 되고, 그 다음 얘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or를 against라고 하면 찬성 또는 반대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for the law라고 쓰게 되면 합법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다가 against라고 쓰면 against the law라고 하면 그러면 불법이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became against slaver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에 반대하게 되는 건데, 자, 하지만 southern economy는 이 남부의 경제는 이 ERN이라는 말이 형용사 전미사예요. 사우스 남쪽에다가 ERN 붙여서 이렇게 붙이면 발음이 사우스는 아니고 서든으로 바뀌어요. 서든 이코노미가 이 남부 경제가요, relied on이라고 하면 의지하다라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이 남부 지역의 경제가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의지했냐면 노예 노동에 의지하고 있어서 이 남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했죠. 그럼 여기서 이은 뭐가 되는 거겠어요? 이건 노예 노동이 될 수도 있고 노예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이 노예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갈등이, conflict라는 말이 갈등, 충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갈등이 civil war를 일으켰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hich, 이건 좀 이따 civil을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그건 한 번 더 which는 and it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it은 여기 있는 civil war를 받는 말 같아요. 그죠? 이게 미국의 남북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전쟁이 contribute 어디에 기여했냐면 이 노예제도의 종말에 기여한 겁니다. 노예제도의 종결을 가져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civil이라는 단어가 얘가 무슨 뜻이냐면 민간인의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시민의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 기본 뜻은 이겁니다. 영영사전을 찾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not military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민간의, 백성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civil war라고 쓰면 군인들끼리 싸우는 그 각 국의 군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나라의 민간인들끼리 벌이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civil war가 내전입니다. 내전인데 지금 저기는 보니까 앞에 정관사도 붙이고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the civil war라고 쓰면 얘가 그 노예 주도권을 놓고 싸웠던 미국의 남북 전쟁이 되는 거죠. 링컨 아저씨가 북군,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아저씨가 남부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이 남부 지역 사람들은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남부 지역이 다 트럼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직도 미국에 여러분 가보시면 나중에 남부 지역에 가면 이런 건물에다가 자기 깃발 걸고 이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아직도 남부군기 걸어놓은 애들이 있어요. 이게 또 동네 애들 조금 상태 안 좋습니다. 저들. 만약에 더 코리안 월이라고 쓰면 K야 원래 뭐 대문자로 쓰는 거지만 월은 대문자로 쓸 게 아닌데 대문자로 쓰고 정관사 더 붙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고유명사겠죠. 얘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6.25라고 부르는 한국 전쟁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갈등이 남북 간의 갈등이 내전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게요, 이 남북전쟁을 일으켰고, 이 남북전쟁은 노예제도의 종말에 그 다음에 기여하게 됐던 거죠. 자, 비록 이 스토우의 소설이 Didn't Get Rid of Slavery를 끝내지는 않았지만, 자,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까 나왔던 거 하나 배우면 좋겠네요. Get rid of라는 말은 없애다 라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일단. 자, 이게 없애다, 제거하다 라는 말인데 아까 배웠던 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 단어 하나씩 쪼개면 get이 동사죠, 그죠? 얻다라는 동사고 read가 명사예요. 여기서는 명사로 없앰, 제거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of가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니까 얘를 제거하는 걸 얻었다라는 이런 희한한 말을 또 쓴 거예요. 뭐 중심어에? 명사 중심의 표현을 쓴 겁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read는 동사도 돼요. read가 동사로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get rid of 자체를 그냥 read라고 써버려도 되는데 이 미국 애들이 꼭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노예제도를 없앤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by self가 나오는데 by oneself라는 말은 직접, 스스로 또는 혼자서, 홀로라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자, 자기가 직접 뭐 소설 그 자체가 노예제도를 없앤 건 아니었지만 그 소설이요, 스토우의 소설입니다. play a role이라고 하면 롤이 역할이니까 이게 역할을 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다가 important이란 말을 넣었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자, 어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bring about이라고 하면 보통 단어장이나 이런 데서는 일으키다라고 이렇게 다 쓰여 있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역시.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가져오다라고 해요. 이 가져오다라는 말은 직역입니다. 근데 이 직역이 더 잘 어울려요. about이라는 전치사가 뭘 나타내죠? about이라는 전치사가 얘가 주변을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주변으로 가지고 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혁명을 가져왔다라고 해도 되죠. 혁명을 일으키다라고 하지 않고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해도 되는 것처럼 얘는 저는 솔직히 얘를 굳이 왜 이렇게 의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직역해서 써도 오히려 의미가 더 잘 통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의 즉 뭐냐면 노예제도의 종말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교과서 4과까지 교과서 시험 범위는 다 마쳤습니다.